81번 학교폭력의 원인 중 가정적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얘기하면 2번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은 학교폭력과는 관련이 없다. 아니죠. 관련이 있죠. 학교폭력 가해자 관련 위험 요인 중에는요.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처벌적 상호작용이 있어요. 따라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은요.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81번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1, 3, 4, 5는 모두 다 학교폭력의 원인 중 가정적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정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구분한다. 3번 자녀를 온정적이고 관심 어린 태도로 대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충동성과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4번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는 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5번 부모의 지시와 감독의 부재는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행동과 관련된 가정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81번 답은 2번이네요.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82번 학교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시된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옳은 설명을 찾아보고 옳지 않은 설명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학교폭력은 1990년대 초 집단 따돌림에 비관한 학생들의 자살이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리을, 교육부에서 2021년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조사와 비교해 언어폭력, 신체폭력은 감소하였고 아니죠. 증가했죠.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였다. 아니죠.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언어폭력, 신체폭력은 증가하였고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은 감소하였기에 리을의 설명은 학교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1990년대 초 집단 따돌림에 비관한 학생들의 자살이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니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귿,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니을은 수정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21년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조사와 비교해 언어폭력, 신체폭력은 증가하였고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네요. 8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제시된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죠. 사이버 따돌림입니다. 이 사이버 따돌림에는요. 문자 메시지나 SNS 욕설과 놀리고 협박하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요. 사이버 따돌림의 유형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은 사이버 따돌림입니다. 84번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반응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반응 단계는 5단계가 있죠.
첫 번째 부정 단계입니다. 두 번째 분노 단계, 세 번째 타협 단계, 네 번째 우울 단계, 다섯 번째 수용 단계입니다. 부정 단계에는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두 번째 분노 단계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거. 세 번째 타협은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해 신과 타협을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4번 우울은 절망과 상실감으로 우울해하면서 죽음 이유를 걱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수용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에서 틀린 답은 5번 거부네요. 부인과 고립은 부정으로 연결지으면 되고, 분노는 분노, 타협은 타협, 우울은 우울, 수용이 빠져 있고요. 따라서 84번 답은 거부가 아닌 부인과 고립, 분노, 타협, 우울입니다. 다시 한번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반응 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5단계입니다. 85번 자살 위기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의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얘기하면 4번이죠. 자살 위기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의 태도에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살 의도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다. 아니죠. 자살 위기 상담에서는요, 내담자의 자살 의도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는 내담자의 자살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이겠죠. 자살 의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요,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상담자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4번 자살 의도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다. 이 설명은 자살 위기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의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 85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살 위기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의 태도로 옳은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살 이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옳습니다. 내담자가 자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옳습니다. 자살 이유가 상담자에게 사소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대충 처리하는 듯이 보여서는 안 된다. 옳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기본적인 이해와 공감을 느끼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살 의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다라는 설명인 4번이 85번의 답이 됩니다.